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일이란 없다. 작은 차이가 당신의 인생과 비즈니스의 운명을 바꾼다. 어떻게 좀 공감이 가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마이클 레빈이 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벤의 독서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마이클 레빈이 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기도 하지만 당시 굉장히 많이 판매됐던 그런 책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도 CEO가 읽어야 할 책에도 한번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어떤 그 경범죄를 많이 이렇게 주력해서 도시의 범죄율이 낮아진 사건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뉴욕에서 또 그런 실제 있었던 그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책 내용이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목이 10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고객이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매장 벽에 벗겨진 페인트 칠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은 기업을 쓰러뜨린다는 이론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속담이 있다. 보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환원주의, 즉 각각의 작은 부분에는 전체가 축약되어 있다는 논리이다. 얼핏 보기에는 하찮은 것, 작고 사소한 것,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들은 이를 인식하며 그 인식으로 인해 기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다. 어떤 식당에 화장실이 더럽다면 고객은 그 식당의 주방에 들어가 보지 않고도 주방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확대 해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라는 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차 전체로 보면 유리창이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타이어도 멀쩡하고 뭐 차의 페인트 상태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유리창이 하나 깨졌다고 해서 큰일이 있겠냐는 건데, 사실은 그 유리창 하나 깨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면, 47페이지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만을 버려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3번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2번 내용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영업 실적이 떨어지고 비즈니스가 전망 같지 못할 때 고객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잘못된 고객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었다는 말인가?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애써라.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고객 탓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고객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이 고객보다 똑똑하고 세련됐다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고객이 당신에게 설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전 정말 이 말에 너무 와닿아요. 별표를 쳐놨는데, 그죠? 우리가 고객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게 고객의 어떤 서비스의 본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 K마트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K마트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괌 있잖아요. 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는 그 관광지 괌요. 한 3시간 반, 4시간 있죠. 괌에 더 가나? 아무튼 그 괌에 가면 K마트가 있어요. K마트가. 푸에르토리코에도 있고 괌에도 있는데, 그 K마트가 사실은 월마트 아시죠, 여러분? 세계적인 회사 월마트가 생기는 해에 같이 생겼던 회사예요. 그래서 월마트는 대도시권역에서 좀 벗어난 도시들, 즉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그 마트를 확장해 가는 전략이었다면, K마트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푸에르토리코나 괌이나 이런 미국 그 본토를 넘어서서도 막 확장을 했었거든요. 꽤나 잘 나갔었는데, K마트가 실수했던 거는 그 중간에 그 블루라이트 스페셜 제도라는 그들만의 어떤 고객을 우대해주는, 특별하게 더 이렇게 우대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고객들에게 뭐
양해의 어떤 그 안내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걸 폐쇄하고 맙니다. 그리고 약간 고급화 전략 이런 걸로 넘어가거든요. 즉, 그 전략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고객들을 무시하는 그 회사 정책들을 펼치죠. 그래서 결국은 K마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K마트는 부도가 나거든요, 결국. 월마트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죠. 물론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 밀려가지고 조금 그런 고전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그 유통 사업에서 있어서 최고 강자는 월마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월마트는 고객을 존중함으로써 회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K마트는 고객을 막 무시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84페이지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84페이지가 뭐가 있냐면 그 제트블루 회사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84페이지 제목이 좀 재밌어요. 맛없는 기내식이 더 나쁠까? 웃지 않는 승무원이 더 나쁠까? 뭐가 여러분 나빠요? 웃지 않는 승무원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 대목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조사 결과 승객들은 기내식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따뜻한 기내식을 없애고 대신 차가운 스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우리는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승객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쟁반에 간식을 담아 제공할 것이다. 승무원들이 음료수 카트로 통로를 막아버리면 승객들이 돌아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미소로 승객을 응대할 것이다. 여러분, 전 정말 이 대목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여행 많이 다녀서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특정 항공사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좀 통제 문화가 있어요. 막 그 조금만 기내가 흔들리고 하면 일어서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막 통제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그 기내에 우리 다니기 힘들게 그 기내 이렇게 면세품도 팔아야 되고 서비스 안 하면 어때요? 제가 가서 물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게 뭐냐는 거죠. 이 제트블루의 그 대표이사의 그 인터뷰가 너무 와닿아요. 예? 맛없는 기내식보다 친절함, 그리고 그 고객들을 좀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항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예. 항공기 승무원들 필요해서 통제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좀 그런 걸 느꼈던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당의 70%가 망하는 이유라는 게 이제 제목이거든요. 예, 무서운 제목입니다. 70%가 망하는 이유. 한국은 더 많이 망하는 것 같은데. 193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문을 연 식당의 70%가 2년 만에 도산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인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못해서일까? 음식이 맛이 없어서일까? 뉴욕 시민들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작고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식당 주인들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문을 닫고 만다. 많은 경영자들이 작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큰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아주 그 사소한 어떤 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함으로써 우리 어떤 그 사업을, 우리가 그 단순한 영업을 아니면 더 크게 보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말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7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그 7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경영자는 깨진 유리창에 대해 강박관념과 강박 행동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 가장 치명적인 깨진 유리창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너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물리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고객은 당신의 회사에 나름대로 기대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고객은 당신의 회사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골이 되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여섯 번째, 당신의 회사에서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리면 고객이 되어봐야 한다. 일곱 번째, 사이버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깨진 유리창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사소해 보이는 그것들에 더 집중하고 더 그런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전체 더 큰 이 사업을 안정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